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내신 관련돼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겠죠. 우리 PHW반은 이제 오늘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좀 빨리 본 학교가 있었어가지고 몇 명 소수 인원으로 했었는데 우리 PHW반은 모두가 이제 이 기간의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영상으로 전달을 합니다. 정규반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빠르게라도 좀 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일단 좀 길게 보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이고요. 그럼 PHW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짧죠. 왜냐면 선생님이 티키타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수업을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35분 이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목표로 한 거는 이제 한 두 지문 또는 두 지문 반 정도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막 너무 빈칸이 많고 여러분이 사실 시험 끝나고 이걸 다 듣고 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절히 양을 좀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었던 지문이었는데 한 10초 정도 읽어보면은 인간의 혁신, 농업에 있어서 인간의 혁신은 결국 사과나 튤립, 그리고 감자 같은 거에서의 개량, 어떤 그 수정을 만들어냈다.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그 재생 시스템, 재생 사이클로는 얻어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종들을, 과일이나 채소 종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부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었고요. 그러나 너무 작은 그 소수의 곡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라 했습니다. 너무 그 작은 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만들 수 있다. 우리 인류를, 인간 전체를 vulnerable하게 만들 수 있다. 어디에 vulnerable 하냐? to starvation,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과 농업적인 손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harvest가 추수가 망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만 먹고 산다고 해볼게요. 아니, 감자가 더 낫겠다. 감자만 먹고 산다고 해볼게요. 그 감자 갑자기 그날 그 해 추수가 망했어. 그러면 다른 작물을 먹던 버릇을 못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예시를 들 건데요.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우리 미션이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글을 그냥 재밌게 읽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작동입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우리 곧 11월 마지막 주에 레벨 테스트로 보는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걸 할 때는 주어진 목표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제자가 뭐를 원하는가. 지금 출제자는 낱말의 쓰임이 부적절한 걸 하나 찾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일단 vulnerable은 너무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제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업적 손실과 배고픔에 우리가 노출되겠죠. 취약해지겠죠. 만약에 그 하베스트가 파괴된다면, 망한다면. 밑에 예시를 통해서도 좀 더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died.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뭐로 인해서 돌아가셨냐?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돌아가셨어요. 뭐죠? 이거 왜 이러죠? during도 전치사거든요. during 전치사,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수식어예요. Irish potato famine은 꽤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사실 약간 외국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많이 다 다뤄졌어요. Irish는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 하면 이제 영국에 있는 이거죠. 영국이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좀 생겼는데 너무 우리나라인가? 옆에 아일랜드가 있고 거기 북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무슨 소릴까? 기근, 추수가 망한 겁니다. 거의 감자가 이제 거치지 않았어요. 추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3년에 걸쳐서 몇 명이 돌아가셨냐?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꽤 짧은 시간인데 왜 그런지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the Irish realized the Irish는 이거잖아요. the 플러스 형용사. 특히나 the 플러스 형용은 뭐뭐한 사람들인데 이때 형용사에 그 나라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나라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리시,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로 premary는 주로란 뜻이죠. 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냐면 potatoes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자와 우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만 명이 돌아가셨대요. 자, 뭘 하는데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냐면 감자랑 우유에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수식어. 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용법입니다.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nutritional, 영양적으로 balance, 균형이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를 먹었던 거예요. 감자는 탄수화물, 우유는 단백질, 지방도 있고 탄단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약간 옛날에 굉장히 지금도 말랐다고는 몰라도 약간 이렇게 살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옛날에는 진짜 막 멸치였어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뭐였죠? 한 61kg였어요. 키가 막 179.5인데 61kg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1 정도 되죠. 이야, 뭘 먹었냐? 단백질하고 지방 많이 먹었습니다. 계란과 이런 거, 두유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먹기 싫은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수없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라 그러죠? 약간 선생님은 진짜 약간 살찌려고 먹었어요. 사람만 체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지금 이 예시가 너무 잔인한 예시가 나왔는데 3년 동안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죠? 돌아가셨어요. 왜? 너무 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감자와 우유에. 근데 이 감자가 기근이 나가지고 잘 안 거치니까 돌아가신 거죠.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primary도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얘는 확실히 맞는 말이네. 또 위에 vulnerable도 너무 맞는 말이죠. 사람이 역시 취약하구나. 너무 일부에만 의존하면 취약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5번 갑시다. 자,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 symbiotic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나와 있죠? 공생의. 함께 살아가는 이에요. 함께 사는. 그런 공생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빨간색으로 칠할 부분이 아니라 수식어죠. 여기 수식어로. 뭐뭐 하기 위해서로 계속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수식어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in order to 밑에 보시면 이런 공생의 관계를 경작물들 우리가 농경으로 이제 농업으로 경작하는 식물들과 계속해서 이런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했냐? humanity 거의 같은 뜻이에요. 아까 humankind랑 얘도 인류란 뜻인데 인류는 must allow 이걸 해야 돼. must allow for까지 동사로 잡겠습니다. biodiversity 얘는 많이 나오는 거죠. 생물 다양성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좀 다양하게 사는 게 좋아요. 뭐 하나만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무너지잖아, 균형이. 이거를 허락할 필요가 있고 recognize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The potential benefits를 recognize 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근데 benefits는 뭐에 이제 꾸밈을 받냐면 이 뒤에 대절에 꾸밈을 받네요. 한번 봅시다. 대절 세모 잡고요. That monocultures of plant can introduce 하는 목관대죠. 지금 introduce 뒤에 목적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목관대인데 목관대일 때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공생의 관계, 우리가 경작하는 식물들과의 공생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실제 수업할 때 여러분 좀 약간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런 공생관계, 그러니까 경작 식물들과의 공생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인간은 생물 다양성을 허락해야만 하고 잠재적인 이득을 인정해야만 한다. 잠재적인 이득을 인식해야만 한다. 옆에 recognize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제 동사인데요. 얘는 뜻이 무엇을 인식하다. 또는 의외로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에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인식 말고도 그건 그냥 센스고요. 센스. recognize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볼 필요가 있냐면 잠재적인 이 장점들을, 이점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대요. 뭐의 이점이죠? 뭐의 이점이에요? 단일 경작이거든요. 모노컬처는 그냥 단일 경작,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 그 추수하자. 감자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introduce는 소개하다란 말보다는 도입하다, 끌어오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경작, 식물의 단일 경작이 끌어올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가 정답이죠. 지금 우리 문맥상 안 맞은 단어를 찾고 있는 건데 얘가 정답입니다. benefits.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앞쪽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대요. 뭐요? 첫 번째 1번.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허락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뒤에 어떤 거를 인정해야 되냐면 잠재적 이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만 경작하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맞죠. 하나를 인정하면 다른 쪽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물이 다양하게 좋은 거면 경작도 다양하게 좋은 거지. 모노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모노 드라마 같은 게 있죠. 모노 드라마는 혼자 하는 1인극이에요. 혼자서 별걸 다 해요. 막 갑자기 지킬처럼 막 우와 하다가 하이드처럼, 지킬이 그게 아닌가요? 지킬이 약간 그 젠틀맨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이드처럼 막 괴물처럼 변하고 이렇게 혼자 1인극을 하는 걸 모노 드라마라고 하는데 모노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혼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단일 경작입니다. 모노컬처. 하나의 단일 경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잠재적 이점이 아니라 이때 뭐였겠어요? disadvantage겠죠? disadvantages. 단점을 봐야 됩니다. 단점. 알죠? 그 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lanting seed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그들이 즉시 유용하거나 이점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뭘 할 수 있냐면 ensure 할 수 있다. ensure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냐면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그런 식물들의 장수,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장수 for generations to come. 그 뒤따라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those plants, 그런 식물들의 장수를 보장할 수 있다. 해석을 할 테니까 6번 문장 한번 해석 좀 잘 해주세요.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모든 종류 식물의 씨앗을 심는 것은 심지어 그것들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식물들이 뒷세대를 위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식물들이 뒷세대를 위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세대들이 뒷세대를 위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경작이 되게 잘 돼.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 와 좋다. 감자 몸에도 좋고 너무 좋아. 선생님 또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대학교 가면은 뭐뭐 하더래요. 그 무슨 이거 배운 거예요. 이 그 사투리를. 선생님은 원주 출신이어서 사투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군대를 강원도로 갔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배운 겁니다. 뭐뭐 하더래요. 이렇게 평창 쪽이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감자 있죠? 감자만 막 주구장창 먹어요. 1세대는 마음에 들었어. 근데 2세대 때 조금 출하량이 줄어들었어. 2세대
아직 살만해. 근데 얘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그 땅이 다른 어떤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감자를 계속 못 살리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한 거를 심어라. 네. 선생님이 옛날에 그 초등학교 숙제로 한번 길러봐라 그 채소를. 선생님은 뭘 골랐냐?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 씨를 우리 거기에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뭘 얻었냐? 상추를 얻었습니다. 상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거 가지고 고기를 해서 먹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포도씨를 심었는데 상추가 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부모님께서 찾아보셨겠죠. 포도씨는 그렇게 작은 화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부모님께서 아마 상추를 또 씨앗을 심으신 다음에 저게 나왔네 하고 드신 게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때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아니 결국 얘기를 했어. 그 보고서에서 포도씨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왔다. 초등학교 때 과제입니다. 초등학교. 내려갑니다. A balance. 일단 아까 답은 찾았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A balance. 균형이란 건 본디 must be struck. 일단 이게 struck이 strike에서 온 거거든요. 볼링 잘 치나요, 여러분? 볼링 할 때 이제 strike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온 거 맞는데 그거의 PP 형태입니다. 과거 분사 형태예요. 과거 분사 형태로서 얘는 사실 뜻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치다의 이런 뜻이 아니에요. hit 이런 치다의 뜻이 아니라 그 a balance 이 뜻이 있어요. A balance is struck. 그래서 비동사랑 struck이 오면은 균형이 맞는다라는 또 따지고 보면 약간 hit이네요. 맞는다. 균형이 맞는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균형은 맞게 된다. 균형은 맞춰져야만 한다. 이건 의무죠. 맞춰져야만 합니다. 뭐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 자연의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 야생을 위한 자연의 능력과 versus 반대쪽 and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인간의 통제를 하려는 그런 욕구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자연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통제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자연이 그 능력이 없어서 결국 감자를 못 나오겠죠. 그럼 인간이 통제하려는 욕구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단어를 좀 적어주세요. 단어. 자기가 쓴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 쓴 것 중에 좀 다르거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데 이런 싶은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로 갑시다. 자, 이거 혹시 못 적었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잠깐만 다 쓰고 갈게요. 다음 갑시다. 자, 31번 들어갈게요. 31번 PHW 빈칸 유형입니다. 빈칸 유형 중에서 굉장히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애가 나왔어요. 강렬한 친구 나왔어요. 빈칸 문장 맨 앞, 글 앞에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 자, 뒤에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빈칸과 연결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빈칸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빈칸 주변을 봐라. 이게 지금 중요해요. 빈칸 주변을 한번 봐야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something works as는 여기서 a general mechanism for 여기가 명사기 때문에 as 플러스 명사는 as를 뭘로 썼단 얘기냐면 전치사로 썼단 얘기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딸랑 나왔겠죠. 안 그랬으면은 동사까지 나왔겠지. 그래서 땡땡땡은 work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하다는 뜻보다는 오늘은 작동한다 또는 잘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It works.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교 때 ELSD나 뭔가 그런 거 해보면 it worked. 이게 통했어. 약간 이게 작동이 되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뭔가 이 빈칸 뭔지 모르는 이 미지의 이 빈칸은 작동합니다. 뭐로서 작동하냐?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정신을 위한 보편적인 general 일반적인 되고요.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방식 또는 기술 그리고 사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가장 통하는 것 같긴 해요.
정신을 위한, 마인드를 위한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궁금하네요. 뭐가 도대체 우리의 정신을 저렇게 작동시킬까? 자, in many ways 무슨 뜻이에요? 여러모로 많은 방식, 그러니까 많은 길로, 여러모로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across 전치사고요. of 전치사니까 전명구 수식어로 인생의 다른 많은 분야에 걸쳐서 across 걸쳐서죠. 해석 갑니다. 빈칸은 정신을 위한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한다. 빈칸은 정신을 위한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한다. 인생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모로 작동한다. 이렇게 되죠. 인생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모로 작동한다. 예시를 들어줄겠죠. 왜냐면 예시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때는 글쓴이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제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우리 학원에도 브라이언 선생님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Mindless eating. 정신없이 먹는다. 라는 이런 책을 쓴 작가였어요. author. 작가였는데 이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대절의 내용을 보여줬네요.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s. 이것은 또한 우리의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때 it이 뭐냐? it이 가리키는 게 곧 지금 빈칸이에요. 빈칸은 또한 우리의 허리둘레에도 영향을 준다. 해석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mindless eating 그냥 영어로 쓰세요. 이거의 저자 또는 작가 브라이언은 예를 들어서 이거의 작가 브라이언은 보여주었다. 이 책의 작가 브라이언은 보여주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또한 우리의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내려가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31번까지. 선생님이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평상시 그 수업 양을 생각하면은 지금보단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e decide. 자, 일단 허리둘레에 왜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 우리는 결정한다. How much to eat. 이거를 결정한다. 자, 단순히 이거로서가 아니라 but 이걸로써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 전명구 수식어입니다. 일단 구성성분 자체는 잡기가 쉬웠어요. 다 수식어였으니까요. 근데 이쪽에 지금 배울 게 있죠. 배울 게 뭐냐면 일단 첫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냐? 여기 how much to eat이 나왔어요. how much는 how 같은 경우는 의문사 한 덩어리로 다른 단어를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죠. how much, how long, how far 이런 거 있죠. how difficult.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해석이 뭐뭐 해야 할지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의문사를 좀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겠죠.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 이겁니다. 또 하나 밑에 가볼게요. 하나 더 배울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가 또 중요하죠. not A but B가 나와요. no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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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blah blah blah. not A but B 해가지고 어떤 게 나오냐? 또 배울 게 있네요. not A but B. 이거 뜻이 뭐니 얘들아? 뜻이 뭐죠? A가 아니라 B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as a function of 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as a function of 이때 function은 뭐 기능 이런 걸로 보면 좀 해석이 어렵고요. 얘는 무엇의 함수로서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함수라는 게 뭐나요? 함수라는 거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조건값, 기본 뭔가 값을 넣으면은 그거에 딱 해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뭐 조건과 fx가 있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의 함수로서 나오냐면 자, 해석 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느냐의 함수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양의 음식을 소비하느냐의 함수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막 글 쓸 때 속도가 보이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잘 조절해야죠. 단순히 얼마나 많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 소비하는 음식이 얼마인지의 함수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실제 소비하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의 함수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냐? But by a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s.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옵션, 대안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A comparison to 무엇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대안과의 비교를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다. 대안들과의 선택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먹는다. 그쵸? 네, 넘어갑시다. 4번 갈게요. 4번 같은 경우 say, 예를 들어서 이때 say는 한번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해봐라 이런 건데 뭘 말해, 그치? 가정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say 다음에 대절이 숨어있는 겁니다. say that we have to choose.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뭐하고 뭐 사이에서? 메뉴에서 3가지 버거를 고른다고 하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버거는 이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그리고 싸이버거, 이런 거, 버거킹의 그 와플, 와플 주니어 좋아해요. 작은. 여러분들의 최애 버거는 뭐죠? 이것도 막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우리가 메뉴판에서 언스는 그냥 우린 그램이라고 합시다. 언스는 다른 이 단위예요. 무게를 뜻하는 단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죠. 그냥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8kg, 너무 많은데? 8kg? 8kg, 10kg, 그냥 아운스라고 할게요. 8온스, 10온스, 12온스에 해당되는 버거를 메뉴판에서 고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그걸 골라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좋죠? 이게 뭐 사실 양도 양이지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긴 한데 고른다고 가정해보자. 그 뒤에 글쓴이 뭐라고 하죠? We are likely to pick. 우리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Be likely to.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pick 이거를 고를 가능성이 높대요. 왜? 중간값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글쓴이의 생각에 너무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글쓴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실제 이럴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글쓴이의 말을 그냥 따라가세요. 이 글쓴이 생각에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10온스의 버거를 고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자, 이때 be likely to 하고 나서 동사 원형 1번을 하나 썼고요. 동사 원형을 여기에 한 번 더 쓴 겁니다. 얘도 지금 be likely to가 앞에 숨어 있는 거예요. be likely to가 앞에 숨어 있어요. 해석은 완벽하게 우리는 만족할 가능성이 높대요. 동사 2번으로 가겠죠? 언제? At the end of the meal. 우리가 식사 마지막에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해석 한번 갑니다. 여러분 해석이랑 비교해주세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10온스 버거를 고를 가능성이 높고 식사의 마지막쯤에 그것에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10온스에 해당하는 버거를 고를 가능성이 크고 식사의 마지막 때쯤에 완벽하게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갈게요. 다음 가서 하지만 if our options are instead 대신에 이거라면 let me 자 여기서 instead는 그냥 수식어예요. 부사. 자 이렇다면 우리의 뭐라 그러죠? 선택지가 이렇다면 we are likely again 다시 이럴 가능성이 높대요. the middle one을 고를 가능성이 크고 and again 다시 동사 2번 이걸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때 with는 사실 전치사로 가야 되는데 그쵸? 전치사, 전면구, 수식. 자 언제조차 어느 때조차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 때조차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를 보내야죠. 얘가 부사니까 이러기에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일단 이 긴 문장을 구성성분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해석을 들어갈 테니까 해석을 보고 정답을 맞춘 다음에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자, 첫 번째 6번 문장 갑니다. 6번 문장. 하지만 만약 우리의 옵션이 우리의 선택지가 10, 12, 14로 대신된다면 만약에 우리의 선택지가 그 대신 아까 얘기한 그 메뉴판에 있었던 거 대신에 10, 12 그리고 14온스라면 우리는 다시 중간에 있는 것을 고를 가능성이 크고 천천히 해줄게요. 다시 한번 적자. 하지만 만약 우리의 옵션이 우리의 선택지가 그 대신에 10, 12, 14온스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다시 중간에 있는 것을 고를 가능성이 크고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행복을 느끼고 식사 마지막에 12온스 버거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중간값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2온스를 고른 것에 대해서 식사 마지막쯤에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까보다 2온스가 높은 버거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행복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른쪽 가면 밑에 내려가서 even though 심지어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칠 게 딱 하나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잘했을 것 같고 이때 which의 선행사가 뭐냐 얘가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때 선행사는 쭉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한 10초 줄게요. 10초 동안 찾아볼까요? 자,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가 이제 지금 뒤에 선행사로서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선 지금 쉼표가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계속적 용법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일 권장량을 섭취하기 영양성분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배부름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었다. 해석 다시 갑니다. 우리는 식사 마지막에 12온스에 해당되는 버거에 완벽하게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텐데 찍고 점이나 쉼표를 찍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하거나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아까 10만 먹고도 우리는 배불렀고 다 괜찮았잖아요. 12를 고르는 게 딱히 그런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사실 2번 relativity였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빈칸 유형을 유달리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빈칸 유형은 애초에 쉽게 만들지 않는 유형이에요. 얘는 고1, 고2, 고3 올라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은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유형은 순서 배열 같은 경우도 고2 때 이미 그 순서 배열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고3 때 순서 배열을 내도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맞추거든요. 근데 빈칸 유형은 고2 때 맞췄던 친구도 고3 때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빈칸이 유달리 어휘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휘력. 알겠죠? 그냥 어휘력이 많이 단어를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단어의 실제 쓰임과 다양한 쓰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쉬운 유형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빈칸에 단어 하나 있는 유형이었잖아. 조금 어려운 유형은 아예 빈칸이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Originality는 독창성입니다. 얘는 뭐 원조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 이런 거 아니야. 얘는 상대성이죠. 비교를 통해서. Visualization, 시각화.
imitation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거. forgetfulness는 망각, 잊어버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냐? 해석은 상대성이 정답이고요. 상대성. 왜 그렇게 알 수 있었냐면 어디가 큰 힌트였냐? 일단 여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나왔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우리는 실제 우리가 먹는 양에 의해서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였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심지어 아까 이 사람이 알려줬던 이 예시에 의하면 10온스 버거가 중간값일 때 얻는 행복이나 내가 선택한 버거가 12온스고 그게 중간값이었을 때 얻는 그 행복감이나 똑같았다고 했어요. 결국 equally happy and satisfied가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죠?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받았던 선택지에서 중간값을 결정했을 때 똑같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밑에 거 꼭 보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 끝내고 가시고요. 우리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뭐 아예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독해 진도 테스트도 일단 이번 주는 없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도 15일까지는 스트레스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16일부터 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고삐를 당겨야겠죠. 중학교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영어에서 핵심적이니까 16일부터 단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거를 선생님이 하라고 책임을 묻지는 않을게요. 16일부터 꼭 합시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 다들 시험 너무너무 잘 보고 있기를 바라고 수요일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얼굴을 보도록 할게요. 안녕.